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전 9시경에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내용 전해졌는데요. 오전 9시에 개장과 함께 9시쯤에 임시금융통화위원회도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HBM의 대중국 수출을 추가로 통제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남인호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메리칸 포스트라고 미국 국익 우선주의라는 표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에 더욱더 극성을 부리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또다시 아메리칸 포스트를 발의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D램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재를 안 하고요. HBM,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의 가장 절대적인 HBM 수출에 대해서 각국에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HBM 관련해서는 중국의 수출을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지금 HBM이 전 세계 90%는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삼성전자는 약 20%를 중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리 산업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왜? 비중 자체가 중국에 대한 HBM 수출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얘기했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네덜란드는 왜 빠져가지고 자유롭고 우리 대한민국만 그 통제에 들어갔는지 그런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투자 전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 1위가 어디입니까? 수출 산업 1위가 어디죠? 반도체입니다. 2위가 자동차죠. 저는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없는 대한민국의 경제, 이건 상상을 못합니다. 여전히 저는 그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여러분 계좌의 20%를, 하이닉스는 여러분 계좌의 10%를 계속 보유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주목해야 될 부분,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따른 중국의 HBM 자립도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계엄 사태 그리고 해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나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우리 주가가 급등을 했죠. 거의 2,500까지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대거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오전에 그걸 잘 보십시오.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 어제 샀던 것처럼 계속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물량을 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광고로 봅니다. 이건희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밤사이 이제 환율도 급등하고 야간 선물도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장 초반에 이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환율도 1,410원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밤사이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되면서 오늘 주식시장이 아마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속보 나온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정상 개장돼서 9시에 개장을 할 예정이고요. 또 금융통화위원회도 마찬가지로 9시에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연말에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고배당 종목인 금융주에 주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제 많이 급등했고 최근 들어서 또 상승세 보이고 있죠. 김영재 이사님,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됩니까? 네, 사실 어제 고배당이 기대되는 금융주들이 대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 안에서 보시면 금융주주 중에서는 한국금융지주,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JB금융지주가 이제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증권에서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보험에서는 삼성화재, 코리안리, A+S 등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뭐 금융주가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것은 아무래도 한국은행의 2회 연속 금리 인하로 고배당 종목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증가하는 관계로 실적에 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이 작년부터 기말 배당이 아닌 그 3월 말에서 4월 초로 배당 기준일을 변경해 왔는데 따라서 보통 배당 기준일 두세 달 전부터 어떤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12월부터가 배당 관련 투자가 좀 확대되는 시기라는 점도 좀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반기나 분기 배당을 주는 금융주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대형 금융지주사들보다는 기말 1회, 즉 연배당을 주는 종목이 현재 시기에는 고배당 매력이 더 높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그 배당 기준일 변경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 금액이 예상보다 높게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배당금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배당금을 발표나 기준일을 발표할 당시 그날 주가가 좀 상승 흐름으로 마감되는, 다시 말해 시장의 반응이 좋았던 종목은 작년에도 보니까 투자의 어떤 좀 수익률이 좋았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배당을 노리고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 이제 주가가 올라서 기대 배당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신다면 차익 실현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제 예상 배당 수익률이 7%가 넘는 금융 종목은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이 있고요. 6%대는 DB손보, 삼성카드, DGB 금융주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주가 대비죠, 이거는. 네, 현재가로 기준을 한 겁니다. 예상 이제 뭐 EPS 기준으로, DPS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비금융권에서도 현재가 기준으로 고배당 예상 종목이 롯데지주, 기아, 롯데쇼핑, 효성이 있다는 점도 좀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롯데지주는 갖고만 있어도 7% 이상 배당을 받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주지만 마무리가 잘 된다면 롯데그룹주 내에서도 상당히 고배당 종목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의 배당 매력도만큼 긍정적인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의 분할 합병에 대한 지지를 주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박상현 대표 명의로 보낸 주주 선언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이건희 대표님께 들어볼까요? 예, 어제 이제 관련 기사들을 여러 개를 쭉 봤는데 일단 지금 보면 여기 합병에 이제 반대한 서한을 보낸 쪽이 이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여기서 이제 발언하기로는 11월 28일 날 소수 주주들을 희생시키면서 지배주주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결정이다라고 지금 두산그룹을 좀 약간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거를 권고안을 발간하면서 이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대표가 강하게 반발을 한 거고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틀렸다, 그리고 한국의 상법 체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 합병안을 정할 때 이제 이사회 의결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ISS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상법상 주총에서 논의 사항이다라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 법 체계를 이해 못한 것 같다라고 지금 발언을 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들어서 이제 그 박상현 대표의 그 발언들을 쭉 보면 약간 감정적이네요. 약간 변명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좀 약점을 들킨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핵심은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회사 두산의 이제 대주주 이익 여부가 이제 가장 쟁점일 텐데, 지난번에 한번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그 리턴을 해서 사실 반대를 해서 다시 이제 시행을 한 건데, 현 상황에서 두산바켓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은 좀 여전한 이유가 뭐냐면, 두산바켓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 대신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버는 돈은 없는데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로봇주죠. 이게 이 두 회사가 합병하는데 합병 비율을 정하는 게 조금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지금 외국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자문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산 측에서는 두산바켓이 동종업계 대비해서 저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고, ISS 같은 경우는 두산바켓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주식회사 두산에게만 좋은 결과로 지금 좋은 결과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은 좀 복잡한데 결국에는 이제 주 두산이 얼마나 이제 그 이익을 보느냐 이런 부분들, 소액 주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좀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쟁점은 결국엔 12월 12일 날 주총에서 이제 합병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두산 바켓 주주들한테는 좀 다소 불리한 결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합병 비율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의 주주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인지하시고 앞으로 두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두 종목 다 사실은 빠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이게 좀 시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배주주인 주두산 요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주두산이 제가 볼 때 이 합병의 가장 큰 수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두산이 더 투자하기엔 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의 시계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주주총회, 바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지금 이제 두산은 이제 법대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롯데케미칼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유동성 위기설 계속 나오면서 롯데그룹 전반의 위기에 대한 우려도 있지요. 롯데그룹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자산 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이화진 과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롯데케미칼이 좀 굉장히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누적으로 6천억 이상의 적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전년도 이제 6월달에 이제 AA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AA 제로까지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게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롯데 지주에도 이제 신용 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로 좀 전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4개 계열사, 롯데물산이나 롯데캐피탈, 그리고 롯데어토리스도 이제 덩달아 같이 신용 등급이 하락할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중국 경기 회복이나 중국 화학에 대한 섹터에 대한 불안 요소가 결국에는 향후까지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롯데 지주의 회사채가 이제 3년 만기가 남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2조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만기에 상환해야 될 자금이 17조 이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3년 이내에 자산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업황 회복이 좀 나와야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칠성이 가지고 있는 서초동 부지 그게 한 2조 원 정도에 대한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은 그런 사업부 이제 분할을 통해서 PF에 대한 매각하는 여부가 좀 방안이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이야 시그니엘 이제 담보를 통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자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막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롯데케미칼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관련해서는 19일이 사채권자 집회입니다. 이를 잘 넘기고 유동성 위기를 잘 해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 확인해 보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간밤 계엄 선포로 외환과 금융시장에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거래소는 오늘 증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권가는 이 가운데 어떤 리포트들 발행했을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먼저 상향 조정 리포트로는 오늘 하나증권이 LG U+를 주목했고 하향 리포트로는 하이브에 대해 뉴진스 관련 실적 제외로 목표가를 내리면서 비중은 확대할 타이밍이라고 짚어냈습니다. 한편 기아에 대해서는 오늘 증권가 리포트가 쏟아진 가운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가 유지에 나섰는데요. 삼성과 하나증권이 14만 원을 제시했고 대신증권은 1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먼저 LG U+ 보고서부터 체크해보시죠. 하나증권은 오늘 LG U+의 목표가를 1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LG U+를 통신 서비스 업종 내 월간 탑픽으로 제시하면서 ROE의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목표 PBR을 0.7배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서비스 매출이 성장하고 무형 자산 상각비의 부담이 완화되며 내년엔 유의미한 영업이익 증가 전환이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고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히면서 장기 주주이익 환원 규모가 늘어난 점도 부각됐습니다. 내년에 5%까지 오를 주주 환원 수익률도 눈여겨보시죠. 이어서 삼양식품 리포트입니다. IBK투자증권은 오늘 삼양식품에 대해 미국 수출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고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해 추가 증설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72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현재 건설 중인 밀양 2공장이 내년 6월 늦어도 7월에는 상업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생산 공장의 설립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가 증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유럽 판매법인을 통한 판매망 확대 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 높은 영업 마진율 을 유지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리포트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운송주 소식입니다. 운송주가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과 함께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주가 흐름 더 기대해봐도 될지 남인호 소장님께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네, 정말 최근에 우리 주식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나름대로 선방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방금 앵커가 소개해 주신 운송업이 그에 해당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0.7% 올랐습니다. 거의 보합이라고 보셔야죠. 그런데
이에 운송업종은 7.7%, 즉 종합주가지수보다는 10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군 소개하겠습니다. H&M이라든가 또 롯데렌탈 그리고 대한항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저는 여기에 관심 갖는 게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호재가 있죠. 지금 중국이 무비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티켓팅만 하면은 중국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긍정적이고 또 한 가지는 국제 원유 가격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배럴당 69달러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건이 된다면 운송업종에서는 특히 대한항공에 관심 가셔야 되고 투자 비중은 아쉽게도 운송업종은 8대 업종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5% 여러분 계좌에 5% 정도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대한항공을 최선호주로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여행 수요가 지금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기대해 볼 만한 섹터, 운송주가 여객과 화물뿐만 아니라 주가 역시 하늘 높이 실어 올려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주가가 어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유상증자 갑자기 내놓고 올빼미 공시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작용을 했는데요. 자, 2차 전지 업체 제이오를 인수하겠다고 공시하면서 그게 또 추가 주가의 약세를 또 유발하기로 했단 말이죠. 김현재 이사님, 이수 페타시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수 페타시스의 어제 주가 흐름은 진짜 롤러코스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종가는 뭐 27% 마감했고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추가로 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주가 흐름의 어떤 내용을 좀 보시면 그 전날 이제 금감원이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관련해서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서 최근 고려 아이언 사례를 떠올리며 유상증자 철회 기대감으로 일단 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때 이제 횡보하던 주가가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상범 이수 회장께서 제이오 인수 포기를 결단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뒤에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중 한 분께서 IR 팀에 문의해 보니까 관련 계획에 큰 변동은 없다. 뭐 이런 정보를 다시 제공함에 따라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후 주가가 이제 소폭 반등한 이후에 제이오 회사 측에서 이제 제이오 인수 포기 관련해 미확정 공시를 한 이후 다시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다라는 거는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사실무근이 아니다. 아니면 뭐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시를 했던 점에서 일단 사실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뉴스로 인해서 사실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는데 기사에 대한 비난이나 뭐 어떤 뭐 법적 책임이 묻겠다 이런 강력한 어조로 회사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사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종가까지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만일 제이오 인수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설 투자를 위한 2,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이제 제이오 인수 관련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아직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5,500억이었죠? 네네. 처음에는 이제 5,500억인데 그중에 3,000억 원을 제이오 인수에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2,500억 규모의 시설 투자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3만 원을 돌파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만일 제이오 인수 포기 확정 공시가 나온다면 주가는 최소한 개파락을 메우는 한 3만 원대 초중반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을 유발했던 재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그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자라면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 접근이 좋아 보이고 있고요. 또 신규 투자는 저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이후에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은 만큼 주가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오늘장 종목 전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두 종목 최근 모두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도 긍정적이었고요. 주가가 하반기 저점 대비 한 30% 정도 올랐는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네이버가 좋냐, 카카오가 좋냐, 예전에 삼성전자가 좋냐, 하이닉스가 좋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굉장히 다른 기업인데 업종만 좀 비슷하지 사실 기업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지금 약간 이제 그 알파벳 모델이죠. 구글 관련된 모델처럼 모든 자회사를 끌어안고 가는 스타일 상황이고요. 카카오는 지금
지금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이제 하드웨어가 좀 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서 과연 대장은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네이버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네이버가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17만 원대에서 한 급등해서 한 20% 이상 상승했는데 지금 모든 이제 컨텐츠 중심의 앱 개편으로 광고 매출이 굉장히 좀 늘어났고요. 성장세가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플러스 스토어라는 걸 출시했는데 이게 사실은 좀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고 해서 약 월 회비가 4,900원인데 이걸 가입하게 되면 티빙을 무제한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 넷플릭스를 연동해서 볼 수 있다. 아, 예, 며칠 전부터 예. 시작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회원이 벌써 약 한 1,0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와우 쿠팡 같은 경우가 비슷한 모델을 먼저 했는데 쿠팡 같은 경우가 지금 약 와우 멤버십 회원이 1,400만 명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따라잡는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멤버십 서비스를 이제 AI와 같이 연동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전 서비스에 뭐 광고, 그다음에 검색, 그다음에 이런 쇼핑까지 AI를 녹여내는 전략을 지금 쓰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네이버의 이제 성장세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당장 이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카카오는 네이버가 먼저 올라온 이후에 최근에 한 2, 3일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카카오톡의 신규 광고 매출 관련된 상품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AI 서비스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약간 이게 예전 방식이어서 이런 부분들 저도 우리 전 국민이 카카오를 쓰고 있죠, 카카오톡을. 근데 거기 뜨는 광고를 열심히 보시나요? 잘 안 보시게 되죠. 예,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 좀 논란이 있고요.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고 철수하는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 구조조정 이슈로 좀 주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역시 카나나를 이제 준비한다, AI 서비스 관련돼서 준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오래 걸리고 있는 중이고요.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이제 장기 성장 동력 마련이 이제 사실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카카오가 앞으로 이제 어떤 구조조정을 할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네이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기에는 카카오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또 중장기 투자를 지향하니까 네이버 쪽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그 증시 개장까지 한 40여 분 남았습니다. 차분하게 우리가 또 개장을 준비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화진 과장하고 함께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NC소프트 최근에 이제 뭐 게임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전이어브 이제 모나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는 있습니다. 물론 사전 예약이 800만 명이었고, 물론 이제 사전 다운로드 수는 조금 이제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오늘 좀 게임주 대한 흐름 좀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 3법 개정안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어제 이제 비상 상황인 만큼 이게 지연이 될지 오늘 예정대로 신속하게 나올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히토르 관련주가 유니온과 그리고 유니온 머터리얼이 상한가가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엄령 관련된 사례가 태국에서 2014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엄령 이제 선포 이후에 결국에는 10개월간 15% 정도 지수가 올랐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관련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걱정을 하지 말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